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설 전주 딱 일주일이 출발을 했습니다. 보통 명절 앞에는 조금은 증시가 안 좋기 마련인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한 1, 2주간 정도는 불안감이 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굳이 크게 매수하려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이번 주는 조금은 기대감은 내려놓고 다만 설 끝나고 나면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봐도 설 이후에는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고 그 반대로 추석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죠. 이 흐름이 더 이어갈 테니까 굳이 걱정하지 말고, 다만 이번 주는 조금 눈높이를 낮추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자, 20일인 오늘은 오늘 저녁 새벽 2시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휴장을 하며 첫날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도 이미 그게 선반영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22일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대여급인 LG CNS의 청약이 있을 예정이며, 금요일에는 BOJ의 금융정책회의가 발표가 된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이번 주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일본이 드디어 금리를 인상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소식이 많습니다. 그건 바로 실적 시즌이죠.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자, 이번 주 주요 이벤트가 뭐가 있는가? 오늘은 현대일렉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감에 못 미치는 아쉬운 실적이 나타나면서 오늘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1일 폐장 이후에는 넷플릭스의 실적이 공개될 예정이며 국내 영상 콘텐츠 관련주에게 영향도 줄 수 있겠죠. 다음으로 수요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LG노태, 현대건설 등이 실적을 공개하고, 목요일이 중요하겠네요.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 SDS, LG전자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미국 버라이즌과 국내 LG 엔솔, 기아, 삼성 SDI, 현대모비스, 그리고 하나오션 등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일단 LG 엔솔이랑 삼성 SDI 2차 전지의 전망이 정말 안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뭐 지금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오션은 최근 들어 조선주가 너무나 좋은데 거기에 걸맞는 실적을 보여줄지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만약에 거기서도 좀 안 좋다, 그렇다면 현대인력의 흐름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22일에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갤럭시 S25 시리즈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번 S25 시리즈에 탑재되는 AI의 기능은 더욱 확장되어 기대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AI 폰 시장에서 선두를 굳히기 위해서 이를 갈았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거는 어떤 걸 할 수 있나? 사실 우리가 AI 폰이라고 해봐야 사실 뭐 쓸모 있는 게 딱히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뭘 할 수 있나 봤더니 사용자의 생활 패턴, 일정, 날씨 등을 고려한 이동 경로를 제안을 해주거나, 혹은 뭐 내 폰에 저장되어 있는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커피 쿠폰, 이거 며칠 남았어요,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외 여행을 갈 때 공항을 몇 시까지 가야 되는지, 그리고 현지 어플은 뭘 써야 되는지 설명해주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멀티모달 기능도 강화되어서 복잡한 지시를 내려도 수행이 가능하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알람 맞춰주고 그 다음에 뭐 사진 하나 띄워줘라고 하면은 그거를 못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척척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 내용을 텍스트로 요약해 주거나 재생 중인 아티스트의 노래를 검색해 주는 기능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삼성전자 언팩이 더 기대되는 이유는 요것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무한, 요거를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프로젝트 무한은 삼성과 구글, 퀄컴이 공동 개발한 XR 헤드셋입니다. 또 삼성전자 외에도 소니와 지멘스가 협업한 산업용 XR 기기가 23일에 출시될 예정이며, 중국의 비보도 자체 개발한 XR 기기를 연내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메타도 올 하반기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스마트 글라스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하죠. 자, 이렇게 XR 제품들이 곳곳에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XR 시장은 분명 개화를 할 거고, 거기에 탑재되는 진짜 '와, 이거는 해 봐야 돼.' 뭐 이런 소리가 나올 법한 그런 콘텐츠, 그게 담기는 순간이 폭발적으로 개화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때는 메타버스 관련주 템베거 또 등장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올해 말부터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틱톡 관련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었었는데요. 미국 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유출되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틱톡 금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70일 내 미국 서구권을 미국 기업에게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틱톡 측은 270일이 되기 3시간 전에 서비스를 종료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여기서 반전 카드를 꺼냈어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했고, 결국 서비스는 중단된 지 13시간 만에 다시 복구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과연 틱톡은 누가 인수를 하게 될까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미용기기 관련주가 틱톡 때문에 많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틱톡이 서비스를 멈추게 되면은 미용기기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미국 기업이 사면은 도대체 그게 뭔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미용기기 관련주의 하락은 잠시의 변덕인지 한번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친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던 트럼프. 그 트럼프가 지난 17일 취임식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공식 밈 코인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이 정말 특이한 부분은 유통량의 80%를 트럼프 그룹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냥 나한테 돈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게 되나 봅니다. 자, 출시 당시에 몇 센트에 불과했던 오피셜 트럼프는 출시 하루 만에 18,000%나 급등했고요. 그 이후에도 30,000%나 급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멜라니아 영부인 코인도 공식 출시가 되며 오피셜 멜라니아도 2만 프로가 넘게 급등했다고 합니다. 돈 벌기 진짜 쉽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코인이 출시되고 유동성이 몰리자 다른 코인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니 길이 그 트럼프가 진짜 가상화폐 대통령인데 왜 그런 거야 하고 봤더니, 이번 민코인 두 개를 딱 봤을 때 야, 얘는 코인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거냐, 그냥 단순히 돈벌이 수단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나며 트럼프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생겨나며 비트코인이 장중 한때 5%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하네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오늘 있을 가장 큰 이벤트는 바로 트럼프 취임식입니다. 임기 첫날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지며, 서명하다가 손에 쥐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것에 서명하는 거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동안 트럼프의 발언을 종합해 봤을 때 이민자 문제, 에너지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이 일단은 먼저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관세는 협상 기간을 거치며 다음 주 초, 우리 설이죠, 설. 그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증시가 오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피팅밸브 그리고 강관주가 올라가면서 대왕고래가 돌아왔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트럼프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미국에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 그리고 시추, 파이프라인 등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BMT, 넥스틸, 화성밸브 등 피팅밸브 강관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는 친원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전들도 혹시 더 오를 수 있을지, 최근 들어 주가가 좀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 소식을 보고 이제 다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복귀로 미국 인플레 전망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걱정이 바로 이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작년 10월 경제학자 70명을 대상으로 CPI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12월 기준 CPI 상승률 전망치가 2.3%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2.7%로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유는 관세 인상, 그다음에 감세, 이민 제한 효과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은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인플레가 높아지면은 결국 가구당 600달러 정도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미국의 인플레는 잡힐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인플레를 잡을 때까지 미국 경제는 버틸 수 있을지 매우 중요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하는 공모주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 어플 보닥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진의 데이터가 나쁘지 않죠.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자 2차전지 검사 관련 기업인 PIE. 이 친구도 경쟁률이 좋았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둘 다 당연히 청약을 해봐야겠죠. 점심값 이상의 수익이 나오길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진짜는 이겁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족 계좌까지 다 땡겨서 청약을 해야겠죠. LG CNS.
오랜만에 오는 대여급이며 공모가가 61,900원인데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9만 원 내외다 보니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최소 3만 원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들겠죠. 그리고 최근 증시도 나쁜 편이 아니고 공모주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시가총액 5.9조짜리인 LG CNS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교군으로는 작년 초에 상장했던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모가가 그때 당시에도 83,400원이었고 시가총액은 3.7조로 조금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그때 당시 첫날 고가는 16만 6,900원, 두 배나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두 배 오르면은 한 주당 6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주가는 12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혹시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모가보다 장외가가 3만 원 정도 높기 때문에 충분히 3만 원 정도의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가족 계좌까지 땡겨서 청약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예상 수익은 최대 6만 원 곱하기 3개에서 18만 원 정도 수익을 예상할 수 있고 만약에 4인 가족이다 60만 원이 넘는 훌쩍 넘는 수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LG CNS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HD 현대마린솔루션보다 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8만 원인데 상장 이후에 단 한 번도 8만 원을 간 적이 없고 최대 27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대여급 공모주는 MSCI 편입이다, 코스피 200 편입이다 그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는 모습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대하며 굳이 첫날에 매도하지 않는 그런 전략도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자, 바닥에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2차 전지. 그래서 저 길이은 지속적으로 여기가 바닥권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유진투자증권이 드디어 매수 리포트를 꺼냈다고 하네요. 자,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23년도에 투자 의견을 보유로 바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이상하게 많이 오르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거의 2년 만에 다시 매수로 바꿨으며 목표가는 20만 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재성장세로 전환될 것을 예상한다고 하네요. 또한 트럼프의 반전기차 정책, 그다음에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 규제 완화, 이러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소식도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도 좀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과연 2차 전지 운명은 어떻게 될지 개인적인 시각은 계속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그리고 이평선이 모이면은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거 차트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 차트로 봤을 때는 최악의 차트가 등장을 했는데요. 항상 실적으로 달려왔던 HD 현대일렉트릭이 아쉬운 실적을 보여주면서 오늘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매출의 예상치가 거의 1조였는데 8,100억밖에 안 됐고 영업이익은 2,200억이 추정치인데 1,600억으로 쇼크가 나타났다고 하죠. 물론 이 와중에 콩콜에서 고객들은 조기 발주를 서두르고 있으며 1분기 수준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러한 발언이 나타나긴 했지만 최근 많이 오른 전력사비 관련주는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역사적 고점에서 거터음이 터졌습니다. 거터양의 반대죠. 다만 시가총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대금으로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혹시나 여기서 한두 번 음봉이 바뀌면서 거래량도 이거보다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때는 진짜로 도망갈 필요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LG상건이 170만 원까지 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주가는 30만 원도 채 안 되지만 한때는 황제 그 자체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차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번에 음봉이 박히고 이때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몇 년간 올라왔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이렇게 거래량이 더 늘어나면서 하락하고 한 번 더 하락하자 그 이후로는 상승 동력을 아예 잃어버리고 몇 년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HD 현대리과 LG생건의 차이는 또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생건을 먹여 살리던 중국 시장 자체가 완전 박살이 나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LG생건도 떨어지고 나서야 그런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다 반영했다, 우려가 과도하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매수 리포트가 등장하기도 했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렇다면 HD 현대일렉트릭 지금 봤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업이지만 요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최악 중에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 많이 올랐고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실적이 쇼크가 나면은 어느 정도 하락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보시다시피 주가 많이 오르기도 했죠. 2020년 그때 4,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3만 원. 무려 10,000%나 오른 기업이 타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또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의 흐름을 지켜보고 방금 전에 봤던 이 흐름, 그러니까 이번 주겠죠. 이번 주에 음봉,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같이 실리는 그런 모습이 연일 나타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또 다시 올라가면은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화장품이 과거 중국 시장에서 쭉쭉 치고 나가면서 최고의 호황기를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한령이 터지고 화장품은 과거의 영광을 아직도 못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지는 시장이죠. 그럼에도 음식료 업계는 대륙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뭔가 당연히 인구입니다. 인구. 인구가 무려 14억 명이나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28배죠. 이러한 시장을 포기하기에는 음식료 업계에서는 너무나 아깝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어도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오리오는 과자, 삼양식품은 라면 공장, 풀무원은 냉동 김밥 등등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자, 삼양식품은 정말 좋은 지금, 그런데 음식료 대장이라고 한때 불렸던 농심은 여전히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해서 내수 소비 둔화세 등으로 인해 목표가를 45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가 하향 조정은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죠. 물론 최근 농심의 신라면 툰바가 잘 나오고 있지만 지난 4분기에는 국내 스낵, 음료 판매 부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 및 팜유 가격 상승도 악재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올해 농심의 주가는 신라면 투움바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받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농심을 신라면 투움바가 살릴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닌텐도 스위치2 연내 출시. 닌텐도에서 스위치2를 연내 출시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약 6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전작에서 발매된 게임도 스위치2를 통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시는 4월 2일 신작 발표 행사를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앞서 닌텐도 스위치는 어서와요 동물의 숲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관련 에디션은 정가가 36만 원이었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100만 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길지, 그렇다면 남들 사기 전에 좀 살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번 주 변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걱정도 많이 되고 그 와중에 또 기대도 많이 됩니다.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